2021년 시험 대비 승마지도사 마학 기준 정리 2부를 마치겠습니다. 말의 감각기관 중에 야콥슨 기관, 플레멘 행동 이거 은근히 나오죠. 야콥슨이라는 특수한 주머니가 비도 앞쪽 입천장 위쪽에 있는데 수말이 발정난 앞말의 엉덩이 냄새를 맡고 하늘을 향해 유니스를 뒤집어 보는데 이런 행위가 냄새를 분석하는 행동이다. 이런 행동을 플레멘이라고 한다. 이제 요런 표정이죠. 그래서 같은 얘기인데 다른 문장으로 설명이 또 한 군데 또 있어요. 그래서 말의 비도 안쪽 입천장 위쪽에는 주머니 형태의 특수한 기관이 있는데 냄새를 신중히 맡고자 하면 공기를 야콥슨 기관에 넣어 세밀히 분석한다. 특히 수말은 앞말의 엉덩이 냄새를 야콥슨 기관을 통해 분석하기 위해 하늘을 향해 윗입술을 뒤집어 보이는 플레멘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의 컨포메이션, 체형 및 지세입니다. 그래서 목과 등의 연결부인 도뚝마루는 말의 키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전환부는 길고 종수부는 짧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지는 옆에서 관찰했을 때 앞무릎이 굽어있지 않고 위아래가 직선 상태로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비절이 말이 관절 중에서 가장 큰 힘에 걸리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달릴 때 후지로 지면을 박차며 전방을 향해 도약하기 때문에 비절에 강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중수골은 앞무릎 아래에 연결된 중수골은 그 앞무릎 정중앙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중수골이 거기 안 있으면 이게 지세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전환부하고 중수부, 전환부는 앞다리의 위쪽이라고 해야겠죠. 전환골 부분, 이쪽이 전환부고요. 중수부는 그 아래쪽, 발목 위에 그 아래쪽 이게 되겠고요. 비절은 뒷다리 저 관절 부분, 저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온 건데 앞다리의 요골이 사람 손의 요 부분이다. 그리고 1지골, 2지골, 3지골이 사람 손의 가운데 손가락의 끝에 3개다. 그리고 대부분 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앞다리 요 골격 구조는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뒷다리는 보시면은 족골하고 비골 이게 이제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그런 근위종자골이나 주상골, 비절접 이런 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발목인데요. 심지굴건, 개인대, 천지굴건 요게 이제 2020년도에 시험에 나왔고요. 그 외에 종자골이라든가 주상골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다른 부분에 나왔던 시험지에 나왔던 건데요. 흉골, 그리고 가슴 부위에는 흉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수골, 관골, 그리고 뒷다리는 중족골, 거기도 관골인데 중족골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고 있고요. 대퇴골은 뒷다리의 저 부분, 빨간색 표시한 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지의 근육 및 인대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비복근은 하태부 뒤쪽에 있는 것으로 말후지의 추진을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비복근은 아래쪽으로 굴근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비복근이 그때 시험에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태부 앞쪽과 뒤쪽에는 각각 장지신근과 외지신근이 있어 후지를 들어 전방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굴건과 종자골인대는 전지와 같은 별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자골인대가 종자골을 고정을 하고요. 굴건은 말이 달릴 때 다리에 가해지는 충격의 흡수와 말이 달릴 때 앞발을 당겨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말의 근육 중에 시험에 나왔던 거 상완두근, 말목 아래쪽, 경거근은 말목에서 이제 좌우로 있는 거, 승모근은 우리 사람의 승모근 그건 것 같아요. 그리고 삼각근은 그 아래, 그리고 대퇴장막근은 뒷다리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요것도 앞다리하고 뒷다리 골격 구성 그림인데요. 어쨌든 시험에는 그림 이제 가끔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그 보시면 파란색 표시한 거 요거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참고로 뒷다리의 대퇴골 같은 경우에는 골반골과 고관절로 연결된 가장 큰 뼈로 앞으로 비스듬하게 말 후구에 묻혀 있으며 아래쪽 슬관절을 통해 하태골과 연결된다. 이제 이런 문제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말의 척추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서는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고요. 경추는 7개의 목뼈, 흉추는 18개의 흉강, 요추는 6개의 복강, 천추는 5개로 골반강, 미추는 15에서 21개로 꼬리 이렇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는 7개 축으로 연결된 곳으로 목을 구성하고 머리를 지탱한 역할을 하고요. 흉추는 18개의 추골, 척추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흉추는 좌우 늑골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는 극돌기의 길이가 길며 가장 긴 극돌기가 도뚝마루를 이룹니다. 위로 솟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극돌기는. 요추는 6개의 추골로 이루어져 말의 허리 부위에 해당을 하고요. 횡돌기가 발달했으며 복벽과 함께 각종 소화장기가 위치하는 복강을 형성합니다. 천추는 5개의 추골이 융합된 형태고요. 관골, 골반뼈와 결합하여 골반강을 구성을 하죠. 미추는 15개의 21개의 작은 추골이 연결된 곳으로 꼬리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말의 생식기계입니다. 그래서 기억 부분,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대로 따왔어요. 똑같이는 안 나오겠지만 왠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서. 기억 부분이 난소고요. 그래서 난자와 번식에 필요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니움 부분이 자궁경, 임신 중에 점액 분기로 외부 감염 물질 차단. 디귿이 수말인데요. 여기 부고환입니다. 정자를 이동시키는 관으로 정자가 성숙되는 동안 영양 물질을 공급을 하고요. 리을이 음경으로 그 해면체로 들어간 혈액의 차단이 확대가 되죠. 근데 웃긴 게 고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환이라고 딱 그림에 써서 나온 거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환은 정자와 수말의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생식기계 관련 다른 문제 중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소에 있는 배아세포가 난원세포, 난포세포를 거쳐 성숙되면 그라피안 난포가 되어 난소 표본에 큰 무록을 만드는데 말은 이때 발정한다. 무록이 최대로 성숙하면 터지면서 난자 밖으로 배란된다. 요 배아, 난원, 난포, 그라피안 난포, 배란 요거 순서 짚는 문제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난관은 누두부와 팽대부로 누두부는 깔때기 모양으로 난자를 받아주고요. 팽대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되겠습니다. 개체 식별하는 방법 일단 은근히 나오긴 하는데 이거 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판단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어쨌든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체 식별은 말의 모색 및 특징 검사 또는 유전자, 혈액형, 감정 등에 의하여 그 말을 정확히 인지 및 확인하는 것이 되겠고요. 순서는 모색, 성별, 낙인 문신, 머리, 목, 가슴, 왼쪽 갈기, 왼쪽 앞뒷다리, 왼쪽 몸통, 꼬리 부위, 오른쪽 갈기, 오른쪽 앞뒷다리, 오른쪽 몸통, 부위별로 식별 후에 전체적으로 마취 상태 재관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천적 마취 결합적 후천적 특이사항을 추가로 식별을 하는 게 이제 전체 재관찰하면서 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는 파란색 요거 순서 나왔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형 및 지세 이것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요.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견갑골의 각도는 대략 45도에서 50도 정도로 경사진 것이 바람직하다. 견갑골 각도하고 앞 발굽 각도하고 같아야 되죠. 최고와 최장은 비슷한 것이 좋고 후부의 거리가 긴 것이 좋다. 전지의 발목 각도는 45도에서 50도, 후지의 발목 각도는 50에서 55도 정도가 적당하다. 이거는 지세입니다. 지세는 심심하면 나오는 거니까 외워두시고요. 어깨 넓이와 발굽 간격을 기준으로 할 때 협답지세는 어깨 넓이보다 양 발굽이 서로 가깝게 서 있는 것. 광답지세는 어깨 넓이보다 양 발굽이 더 벌어진 것. 한자어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발굽 방향을 기준으로 내양지세, 발굽의 방향이 서로 내측으로 향해 있다. 안짱다리를 사람으로 치면 안짱다리고요. 외양지세는 발굽을 외축으로 벌리고 서 있는 자세, 사람으로 치면 밭장다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절, 뒷다리와 다리의 모양을 기준으로 비절이니까 뒷다리죠.
그래서 오형지세 발굽은 협답인데 비절은 넓게 벌어져 뒤에서 볼 때 원을 그린 형태, 동그라미 있죠. X자형 지세 발굽은 넓게 딛고 서 있는데 비절은 각각에 붙어 있는 자세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X자형 비세가 이제 비절 및 구절 등에 무리를 주고 내측의 인대와 뼈에 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후지 운동기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이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양 협답지세다 그러면 다리 외측에 있는 그러니까 내양 협답지세는 다리는 좁게 서 있는데 그것도 안짱다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외측에 있는 건, 인대 및 골막에 부담을 많이 줘 외측 인대염, 골류 등이 더 쉽게 발생을 하고요. 다리를 바깥쪽으로 돌리며 이렇게 걷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협답 외양지세는 더 안 좋은 지세죠. 다리는 안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X자야. 그러면은 계속 다리가 서로 다리를 때리겠죠. 그래서 다리를 안쪽으로 돌리면서 걷기 때문에 맞은편 다리를 발구로 치게 됩니다. 광답지세는 그 다리 내측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구절염이나 내측에 골류가 좀 많이 생기고요. 광답 외양지세는 당연히 다리 벌리고 그것도 밖으로 뻗치고 있으니까 발굽 바닥 안쪽이 과다하게 소모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요거 표준지세, 협답지세, 광답지세가 한번 시험에 한번 나왔죠. 말의 혈통과 등록입니다. 말 등록 세 가지예요. 기초 등록, 혈통 등록, 변식 등록. 여기에 막 유전 등록 같이 좀 그럴듯한 거를 넣어갖고 문제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쨌든 기초, 혈통, 번식 이게 있다. 기초는 혈통을 확인할 수 없는 말 또는 그 사이에 태어난 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생산자 및 소유장을 공부에 올리는 것. 그리고 혈통 등록은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품종, 생산자 및 소유자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 그리고 변식 등록은 혈통 등록된 말 중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C말의 개체 식별사항, 혈통, 품종, 소유자, 번식 및 생산 선적 등을 공부에 올리는 것. 그래서 기초는 다 올리는 거고요. 혈통은 그래도 가문이 괜찮다 뭐 올리는 거고요. 번식은 가문이 괜찮은 애들 중에서도 이제 번식을 목적으로 그런 생산, 번식 이런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애들을 더 공부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시험 대비 송라지도사 마학 핵심 정리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